자,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는지, 단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2026년 예은그룹, 도약하는 예은그룹에서 1월 3일 송도센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무식 겸 사업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흡족했습니다. 너무 흡족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은 원래 심군의 초행길 심 사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시간인데, 우리 심 사장님께서 모복 중에 하나인 치아가 지금 좋지가 않으셔서 치과를 다녀오셔가지고 아마 잇몸이 많이 부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기가 조금 불편해서 오늘 제가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좀 전에 이제 파크골프를 오늘 이제 자격증 과정이 있어서 문체부에서 저희가 이제 파크골프 지도 자격증을 따서 이제 저는 PM 때문에 가긴 한 건데 거기를 가면서 제가 오늘 핸드폰을 놓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연결이 안 돼서 너무 답답한데, 제가 잠깐, 외적인 얘기를 드리면,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제가 파크 골프의 이사로 지금 있는데, 이사급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파크 골프가 지금 국회로 다니면서 제가 아시아 투데이 거기 신문에 조그맣게 제가 얼굴이 나왔어요. 파크 골프에서 여담이지만, 이사진을 다 정리하고 필요한 사람만 남긴다고 해서 이사진을 다 정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남는 사람이 됐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참 감사하고 어디든 어느 조직이든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저런 식으로 잘림을 당하기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자, 제가 지금 오늘은 사실은 우리 그 1월 3일 날 모였을 때 다 못다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좀 전에 제가 어저께 질문 하나를 받아서 마침 이번에 프로모션이 제일 수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잘못된 오류로 누군가한테 들었을 때 그거를 좀 정정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 질문을 하나 받았어요. 밤에. 비타민 C와 소금이 만나면 결석이 생기느냐? 라는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제품 공부할 때가 화요일이죠. 리스토레이트 말씀을 드리면서 이 결석에 대한, 칼슘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말씀드렸 것처럼 우리 몸은 단일 영양소나 어떻게 단일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질병이 오거나 하지 않거든요. 정말 이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비타민 C랑 소금이랑 만나서 결석이 됐느냐. 그리고 소금차를 드셨는데 제이슈차가 비타민 C 주스잖아요. 기미 주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세포 보호 주스예요. 그 소금차를 드시고 나서 이 제이슈차를 듣게 되면 결석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어디서 어떻게 뭘 들으셔서 이런 오해를 하시나 참 제가 조금은 좀 답답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단톡에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채소가 되게 좋아요. 야채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혹시 아시나요? 우리 어렸을 때 뽀빠이 만화 기억하시나요? 네, 대답들을 못하셔서 아우 우리 오대리 사장님 들어오셨네. 반갑습니다. 얼굴들을 다 가리셔서 제가 오늘은 그냥 빨리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얼굴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아직 참여를 안 하신 분들이 있네.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으면 알통이 불룩불룩 튀어나와요. 그러면 올리브가 뽀빠이 하면서 또 뽀빠이를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마치 시금치가 되게 사람을 튼튼하게 하고 근육을 만드는 어떤 그런 캐릭터로 저희 머릿속엔 각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채나 과일이 되게 좋기는 하지만 당뇨 있는 환자분들이 아침에 공복에 과일을 드시면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야채가 채소가 좋아도 이 야채나 채소는 움직이지 못한 땅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자외선으로부터 온갖 곤충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화학 물질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화학 물질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독성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옥살산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유리창을 딱 깨지면 삐죽삐죽 나오잖아요. 결정체가. 그 결정체 같은 것들이 옥살산입니다. 근데 그 옥살산이 어디에 제일 많은지 아세요? 시금치에 많아요. 아이, 우리 오두리 사장님 얼굴 너무 예쁘세요. 그렇게 얼굴 보니까 너무 좋네. 이렇게 얼굴 바라보면서 하니까. 저보는 얼굴 빛이나 보면서, 안녕하세요. 정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예쁘세요.
그래서 이 옥살산이라는 게 삐죽삐죽하게 해서 너무 보기만 해도 아픈 유리 음영 같은 그런 삐죽삐죽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많은 게 어디에 있냐면 시금치에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시금치가 되게 좋은 거고 좋은 야채라고 하겠지만 시금치를 단일로 너무 많이 심으면 결국 결석이 생기는데 이 시금치 때문에 결석이 생긴 건 아니라 그 옥살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세요, 옥살산. 근데 이 옥살산이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칼슘이 남아돌아서 또는 뼛속에 들어가지 못해서 이게 결석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자, 옥살산이 누구랑 결합을 하냐면 칼슘하고 결합도 하고 칼륨하고도 결합을 하고요. 마그네슘하고도 결합을 합니다. 제 말 지금 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죠? 네. 자, 그래서 옥살산이 칼슘이랑 만나면 결석이 생긴다. 조금 아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칼슘이 옥살산이 어디서 얘네들이 만남을 갖느냐, 요거가 관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뽀빠이 시금치 먹고 알통 튀어나왔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금치는 옥살산이 제일 많다 그랬어요. 근데 옥살산이 많다고 했는데 왜 도대체 시금치를 먹고 힘이 세진 걸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자, 여기서 오류가 있습니다. 이게 성분이 아니라 맥락이에요. 자, 옥살산 이야기를 조금만 할게요. 옥살산이 칼슘이랑 만나면 이게 장에서 만나잖아요. 장에서 만나면 덩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밀가루 반죽 잘 알아가지고 우리가 수제비 같은 거 뜰 때 밀가루랑 물이랑 배합이 잘 되면 이렇게 덩어리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덩어리가 돼서 이렇게 덩어리가 되는 모습이 장에서 이렇게 만나면 덩어리가 되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딱 붙어서 이게 커져요. 그러면 장벽에 있는 세포벽을 뚫고 나가지 못해요. 그러면 어디로 나오느냐? 어디로 나오냐면 다 똥으로 나와요. 대장으로 해서 다 똥으로 나와요. 그러면 다 똥으로 나오면 차라리 잘 된 거야. 왜? 그 빼쭉빼쭉한 것들이 세포벽을 뚫고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아시죠? 제가 신장 투석할 뻔했다고. 신장은 해독기관이에요. 간도 해독기관이지만 신장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는 해독기관이거든요. 이 옥살산이 장벽을 뚫고 세포벽을 뚫고 신장으로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남아도는 방황하는 칼슘하고 딱 만났다. 그러면 결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옥살산이 많은 음식이 칼슘이랑 제대로 먹어서 이게 어디서 만나느냐 잘 배출이 되고 붙었다 떨어졌다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공복에 또는 단독으로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단일 영양소만 먹게 되면 독이 돼요. 절대 단일 영양소만 드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너무 고용량으로 장기적으로 타블렛이나 캡슐로 드셨을 때 특히. 그런데다가 우리가 너무 열심히 사느라고 제대로 물을 잘 안 먹어요. 근데 물만 먹는다고 해서 세포가 다 흡수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 농도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소금차를 드시기를 제가 권했던 거예요. 체액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다 만들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혼자 옥살산이 흡수가 되잖아요. 그럼 피를 타고 콩팥까지 가버리면 거기서 칼슘하고 만나서 결정체가 생기면 그게 바로 옥살산 칼슘 결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옥살산과 칼슘이 만나면 무조건 결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장에서 만나면 안전하고 콩팥에서 만나면 돌이 됩니다. 비타민 C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야채나 과일이나 비타민 C가 있잖아요. 이 비타민 C는 수용성일까요? 지용성일까요?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비타민은 오직 비타민 B와 비타민 C밖에 없어요. 자, 수용성이라 함은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물에 녹는 거라 그랬어요. 물에 놓고 우리가 세포 속까지 잘 흡수되고 쓰이지 못하고 돌다가 남은 것들은 전부 다 쉬로 전부 다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비타민 C 때문에 이 결석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소금차를 드셨다고 해서 이 소금은 돌을 만드는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임금님한테 상납을 했을 때 드리는 게 금처럼 되게 소중하다 해서 오죽하면 뒤에 금자가 붙었겠습니까? 소금이에요. 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도 있던 것처럼 이 소금은 돌을 만드는 물질이 아니라 전해질이에요. 물질의 흡수가 잘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전해질입니다. 그게 소금이에요. 근데 이 소금이 문제가 되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가공된 소금을 드셔서 그래요. 우리 김미경 사장님 들어오셨네요.
자, 그래서 이 가공된 소금이 나트륨이 너무 넘치거나 미네랄이 불균형하거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액이나 체액, 수분이 제대로 부족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조건이 막 겹쳐지잖아요. 그럼 소금 자체가 결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결석이 되는 거예요. 지네들이 엉겨붙어서. 외려 여러분, 이 칼슘과 제대로 안 만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마그네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석이 생겼다라는 것은 외려 어떻게 보면 마그네슘 부족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결석이 생겼다라는 것은 미네랄 불균형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옥살산은 혼자 흡수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제일슈츠예요, 여러분. 제일슈츠, 독일어예요. 슈츠, 젤은 세포죠. 세포를 보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독일 PM의 핵심은 항상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건강도, 인간관계도, 삶도, 균형, 밸런스라고. 그래서 비타민C가 다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항산화들이 전부 다 네트워크를 이뤄서 그물망처럼 얘가 하나 마이너스를 잃어버리면 제가 하나 마이너스를 주고 제가 플러스를 잊어버릴 것 같으면 마이너스 채워서 마이너스 플러스를 만들어주는 게 독일 PM의 장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거 공부했을 때 제가 눈물을 흘려서 감동을 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네들은 균형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먹었다 그럼 흡수가 돼야 돼요. 그럼 내가 먹은 것을 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사용해야 되고, 그럼 사용하고 남은 건 응가나 또는 땀이나 눈물이나 쉬로 전부 다 배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드셨을 때는 내가 그거를 먹어서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제대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제대로 빼준다. 잘 먹고 잘 쉬고 잘 싸고 이게 가장 건강의 기본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진짜 건강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이슈츠나 독일 PM의 제품들은 여러분 이거예요. 얘네들이 흡수율 짱이잖아요. 가성비도 짱입니다. 실제로 따지고 들면 정말 네트워크 제품들 좋긴 하지만 비싼 것들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영양소가 전부 다 효소로 되면서 전부 다 입에 혀로부터 점막으로 흡수가 돼서 여러분들이 생체 이용률로 다 쓸 수 있다라는 거. 내가 BMW가 있는데 젠장 그거를 운전 못하면 개뿔이거든요. 근데 이걸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게 독일 PM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몸에 쌓이지 않고 설계된 구조 이런 거를 단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뭐 옥살산이 문제예요. 비타민 C가 문제여서 뭐 칼슘이 문제여서 결석이 생긴 게 아니라 균형 없이 혼자 떠돌아다니는 게 그런 환경이 문제예요. 그럼 환경이 문제라는 건 내 몸이 문제예요. 죄송하지만 너무 열심히 살아서 내 몸 안을 내가 쳐다보지 못하잖아. 근데 질병으로 나오니까 그때서야 아 내가 이걸 먹어서 그러나? 저걸 먹어서 그러나? 이 모르시는 거잖아. 환경이 문제다. 그래서 독일 PM은 성분이 아니라 몸의 흐름을 설계한 영양이라는 거 정말 잊지 마시고요. 제가 단톡에 그런 말씀을 썼어요. 한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삐죽삐죽하게 나를 찌르고 아파서 요로결석 걸리면 진짜 아프거든요, 여러분. 진짜 정말 너무 아파요. 특히 쉬할 때 미칠 것 같단 말이죠. 자, 이렇게 제일 높은 게 우리가 제일 안전하고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야채와 과일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잡채할 때도 시금치를 넣잖아요. 저는 요즘에 그냥 부추를 넣지만 시금치가 옥살산 함량이 제일 많다니까. 진짜로. 근데 얘네들이 옥살산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을 음식을 이렇게 단일로 드시잖아요. 그런 거를 해독하지 않는 다른 미네랄과 같이 드시지 않고 얘네들이 과다 복용이 되면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는 거고 저처럼 갑상선 저하증도 생기는 거고요. 요즘에 자폐 아이들 되게 많거든요. 100% 얘네들은 죄송하지만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영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네랄 불균형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왜 섬유 근육통이라 그래가지고 왜 온 몸이 그냥 기분 나쁘게 아픈 근육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옥살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옥살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삐죽삐죽해서 우리를 해롭게 하는 독성 물질들은. 근데 이 옥살산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식물에 다 있어요. 식물에. 그래서 전자현미경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리를 딱 깨가지고 삐죽삐죽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서 보기만 해도 되게 아플 것 같은. 근데 이 옥살산은 좀 전에 다시 한번 결론 지어드릴게요. 우리가 몸에 순환을 하고 대사하는 과정에서 칼슘이나 나트륨이나 마그네슘, 뭐 칼륨, 기타 등등 이런 미네랄과 항상 몸을 섞어요. 웃기죠? 몸을 섞어서
얘네들이 옥살산 나트륨이라는 어떤 결정체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요로결석이에요. 그럼 붙어지지 않게끔, 엄한 곳에서 붙어지지 않게끔 하려면 골고루 된 미네랄이 있어야지만 얘네들을 떨어뜨려서 뭉치로 만들어서 응가로 나오거나 아니면 녹여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어떤 그분이 어저께 이제 저한테 저녁 때 전화를 하셨는데, 결석이다, 뭐 결석이라는 것은 옥살산 칼슘이나 유식한 말면 뭐 옥살산 나트륨 뭐 이런 것들이 결석이거든요. 요로결석 같은 거. 요로결석이든 제가 아까 동맥경화든 이런 것이 칼슘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100% 미네랄 결핍이라는 거. 그리고 그 미네랄이 전부 다 조효소로 쓰이려면 여러분 호르몬 같은 것들이 제대로 단백질도 형성이 돼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원인만 있어서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몸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이런 옥살산은 몸 구석구석에 이런 부드러운 조직에 딱 쌓여서 결정체를 만듭니다. 피를 타고 다니면, 그러니까 피를 타고 다니면서 눈이나 뼈나 피부나 근육이나 혈관벽 같은 그것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심장 이런 거에 결국은 장기들의 문제를 생겨버리게 하죠. 얘네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높은 옥살산 수치는 요즘에 흔히 많이 말하는 자폐증 아이들 엄청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다 이런 암이 뭐의 끝판왕이면 염증의 끝판왕이잖아요. 아, 갑자기 이렇게 다리가 가지고. 이런 염증성 질환들이 전부 다 이런 거에 관련이 있다라는 거. 또, 왜 뭐만 드시기만 하면 배가 아프거나 살살 아프거나 설사하는 이런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런 것들도, 이런 장 문제들, 이런 것들도 결국 옥살산이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조직 속에서 이런 옥살산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자극을 해가지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거나 또는 이렇게 두통뿐만 아니라 섬유근 유통 또는 세포를 손상하고 제가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이잖아요. 이런 관절염이나 또 루푸스도 관절염의 일종이거든요.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의 결국은 원인이 되고 결국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옥살산이 T3라는 어떤 그런 세포가 있어요. 그 세포에 달라붙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갑상선 호르몬은 T4가 T3로 바뀌어야 되거든. 근데 T3로 딱 달라붙어가지고 갑상선의 기능을 방해를 합니다. 그럼 갑상선 저하가 생기는 거예요. 저처럼. 그러면 맨날 피곤해서 대인기피증가 있고 아무것도 일을 못해요. 진짜 너무 울고 싶을 정도로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가 면역 질환이 있거나 또는 이런 것 때는 옥살산 수치가 높은 이런 함량이 있는 채소나 과일을 생으로 드시고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다. 그래서 요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가 어떤 단일 어떤 영양 성분으로 뭐 소금이다 비타민 C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배출이 잘 되고 대사도 잘 되고 이렇게 건강한 사람은 사실 가리지 않고 골고루 드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칼슘을 못 먹어서 골다공증이 생기는 게 아니고 칼슘이 많이 먹어서 요로결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항상 순환, 대사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사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을 어떻게 연달아서 그런 질문을 제가 받게 돼가지고 전화로 상담을 해드렸는데 제가 오늘 단톡을 좀 써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마침 또 핸드폰이 없어서 이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하셨을까요? 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1월 3일 날 송도에서 참 너무 감동 깊었습니다. 김진희 그룹장님, 그 다음에 조임숙 박사님, 그 다음에 심군의 초연길의 주인공 심 사장님, 그리고 그분의 파트너이신 유장호 네, 사장님이 스피치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뭉클하고 진짜 눈물이 날 걸 너무 참았습니다. 어쩜 그렇게 스피치를 잘하시나지. 와, 제가 마치 이런 말씀 늘 드리기 송구하지만 아주 애지중지 잘 키워왔던 아이들이 마치 대학교를 입학한 것 같은 느낌. 너무 뭉클했어요. 그래서 가급적 저의 스피치보다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단상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하실 기회를 많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보다
정말 다들 너무 성장하셨다라는 것을 스피치를 보면서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해요, 제가. 진짜. 뭐 사랑하는 게 뭐 온전히 몇 년을 같이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PM을 하면서 여러분 정말 저 되게 개무식하거든요. 근데 진짜 PM 덕분에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그리고 진짜 성장을 넘어서 너무 많이 성숙을 했는데 네트워크 비즈니스 여러분 다단계 제가 오늘 파크골프협회에 가서 이사들이 거의 다 잘렸어요. 잘리고 저는 이제 교육이사로 해달라고 부탁이 와서 오늘 갔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저의 소개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35년 동안 쪽집게 과외 선생으로 수학을 가르쳤던 남예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은혜로 예수님 은혜로 사는 남예은입니다. 그러니 제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저의 직업을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뭐라 그랬게요. 저 다단계 업자예요. 이랬어요. 네. 저 다단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다단계로 제가 너무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다단계가 어떤 다단계가 아니라는 그 이미지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송이 꽃을 피워드리고 싶어요. 그 문화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다단계 업자니까 다단계 하는 복댕이다라고 기억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일부러 제가 다단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단계라면 저를 피해 다닐까? 안 피해 다닐까? 그거 한번 보고 싶어서. 네. 그래서 오늘 생판 모르는 진짜 거기 뭐 스펙들이 빵빵하시더라고요. 뭐 새마을금고 장님 뭐 그 높은 지사장님이라고 그러시나? 그런 분들, 그다음에 부천 시의원들, 국회의원분들, 뭐 연예인들, 그다음에 뭐 30년 동안 시청이 아니라 교육청의 우두머리를 뭐라고 하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런 분들이 쫙 오셨어요. 그래서 막 얘기들을 하시는데 거기서 당당하게 다단계 업자예요 라고 말씀을 드려서 너무 좋았어요. 나는 가수다. 나는 다단계 업자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한치의 부끄럼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다단계라고 하면 시겁부터 하고 기분 나빠하고 누군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아무것도 다단계에 대한 확신, PM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고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넘어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조그만 말 한마디에 그리고 내가 이걸 도대체 왜 하지? 그리고 뭐 돈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의식들로 멘탈이 많이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다단계 업자라고 다단계 하니? 라는 얘기하면 괜히 이제 위축이 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단계라는 의미가 왜 생겼는지 제가 이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도대체 이제 제가 아는 거는 그 사실 옥장판. 왜냐하면 이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막내 동생이 삼성의료원 간호사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시체 그때 옥상에서 떨어진 다 내장과 이 두개골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뇌가 다 튀어나왔을 때 의사의 권유로 유가족들한테 보여진 너무 험한 거를 보여주지 않으니까 신입 그 간호사들 보러 시체들을 이렇게 올구쳐서 꼬매라고. 그 친구가 엄청 똑똑해요. 제 막내 동생이. 제가 대학교를 3번을 보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동생들 다 키웠거든요. 동생들을 다 키웠는데 저한테 자식 같은 동생인데 이 녀석이 삼성의료원의 간호사로 다니면서 그때 옥장판인가 뭔가 그거를 잡혀가지고 강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막 결혼해서 신혼 초였는데. 근데 말빨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녀석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저한테 엄청 옥장판을 얘기해서 사실 지금 아빠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옥장판을 가지고 있다가 너무 무거워서 버렸어요. 그거였었어요. 그거였는데 여러분 지금 불법 피라미드 다단계와 그 다음에 네트워크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공제조합의 특수방판에 들어가 있는 이 합법적인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이 조건 자체가 엄청 까다롭습니다. 제가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면서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근데 시대의 그러니까 되게 시대에 다단계 사기극 했던 사람들이 아주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 S 뭐 있는데도 지금 법정 소송 문제 많이 흘렸고 2004년도에 조이팔이라는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이 사람은 골반 교정기, 안마기, 의료기기 같은 것들을 사가지고 투자자를 모아서 이거를 임대 렌탈을 하는 어떤 그런 거를 했어요. 그래서 연 35% 확정금리를 주겠다고 유혹을 해서 신규 투자자들을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계속 돌려막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해액이 우리나라에서 4조 원이 됐대요. 그래서 피해자가 5만 명이 넘었대요. 그래서 검찰까지 가서 난리가 났었는데 결국은 중국으로 밀항을 해서 뭐 심근경색으로 죽었다라는 어떤 그런 항설인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되게 이슈가 됐더라고요. 저는 그때 아무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그리고 주수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999년 제2유 네트워크 설립. 이거를 하면서 21개의 어떤 계열사를 만들어가지고 생활용품을 이용해서 뭐 유전 탐사를 한다 그래서 또 투자자를 모여서 이거를 투자자를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갖다 배당하는 식으로 돌려막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또 이것도 되게 시대의 희극, 막 사기극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징역 12년을 받았나?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다단계라는 말이 우리한테 부정적으로 나오고 또 가족들이 우리들한테 뭔가를 사재기를 하거나 또는 남아서 피해를 입힐까봐 또 나한테 떠넘긴 게 아닌가 하고선 가족들이 먼저 걱정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단계라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1월 3일 날 송도센터에 계신 분들한테 여러분들 제품 쌓아놓으셨나요? 사재기 하셔서 제품 쌓아놓으셔가지고 그거 지금 처치 곤란이신 거 있으신가요? 여쭤봤어요. 여기서도 지금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PM에서는 제품이 없어서 못 먹습니다. 제가 사업적인 비즈니스를 보시려고 하고 좀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풀셋을 권했어요. 그게 소비자한테는 나아요. 왜? 우리는 한 번 매니저가 되면 영원한 매니저가 되거든요. 다른 허벌라이프,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허벌라이프나 다른 네트워크에서 유통기한이, 그것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지나면 매니저팩 같은 걸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 학부모가 그 H사에서 1200만 원을 1년에 한 번씩 700인가 그렇게 해서 1200만 원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회장하고 만나서 저희 학부모를 다 끌고 나왔단 말이죠.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제품은 제가 건강상의 이슈로 먹고, 근데 그것이 단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소득으로 잡힙니다. 내가 전달한 누군가만 있다라면. 근데 내가 전달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파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누차 다 들어보셨던 거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여기에 귀한 시간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다면, 자, 우리는 돈을 벌지 않아요. 나는 돈에 관심이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저는 정말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삶의 질을 높이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써서 열심히 살고 내 몸 걱정 생각하지도 않고 자식들끼리 먹여 살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산 거 아니신가요? 돈이 있어야 생활을 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고 부인하시는 분들 보면 왜 저런 거짓말을 하시지? 라는 생각을 해요. 말하고 싶으시지 않겠죠. 왜? 그렇게 돈이라는 걸 얘기하면 왜 어떻게 보면 속된 사람처럼 낙인이 찍혀버리기도 하고 내가 그 사람 일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불편함들도 있으니까 가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엄밀히 따져보자 이거죠, 저는. 자, 우리가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기로 하셨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 지금은 너무 슬프게도 임대공실, 임대문이 너무 오프라인 매장들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코로나 직전에는 여러분들 진짜 사람 사는 것 같았어요. 일산에도 밤 12시 젊은이의 거리가 24시간 거리가 있거든요. 라페스타나 외돔이라고. 근데 지금은 파주에 지금 전부 다 야당이라는 데로 전부 다 젊은이들이 옮겨갔어요. 이게 다 시대에 따라마다 이 젊은이들이 흘러가는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정말 임대문의가 너무 많아요. 공실이. 가슴이 아플 정도로. 자영업자가 지금 폐업이 80%래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까지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 여러분들 소원하시는 게 뭐였어요? 젊은 애들도 너희 꿈이 뭐야? 그러면 임대소득 받는 거예요. 건물주 되는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불과 그게 4, 5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노동을 해서 없는 노동 수익.
이거 다 네트워크에 어느 설명회로 가면 맨날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때는 안 들렸어요. 근데 제가 돈을 벌어보니까 맞더라고요. 난 그들이 다 구라를 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저들이 다 돈을 벌고선 저 말을 하는 거야? 아니면 일부만 버는 거야? 그런데 일부만 벌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해요. 꼭대기에 가 있는 사람들 전 제일 존경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줌마들 상대해 가면서 그 지경까지 올라갔을 때는 진짜 간세게 다 빼나가면서 진짜 열심히 했던 분들이 지금 수억을 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어쨌든 저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본 적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저는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저 수학 선생인 거 다 포기하고 PM만 하거든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들은 전부 다 건물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갈망했고요. 근데 대한민국의 95%는 세일즈고요. 전부 다 셀러리맨입니다. 내가 회사를 가서 월급을 받는 단단계 수입을 받아요. 또한 조금 더 나은 자영업자. 제가 제 사업도 해봤거든요. 그리고 뭐 점핑장도 운영을 해봤고요. 다육이집도 운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자영업을 하셨던 분들은 어느 밑에 직장이 못 다녀요. 때로는 사업이라는 게 잘 벌릴 때도 있지만 크게 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밑에서 그 조그만 월급의 크기를 받지 못하고 살아요. 한번 사업을 해보셨던 분들은. 돈의 버는 크기 정도가 뭐라 그래야 돼? 단위가 틀려요. 그래서 대부분 사업을 하시죠. 근데 이것도 단단계 소입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갈망했던 건물주, 임대소득. 여러분, 그 삼성의 회장님이 누구시죠? 삼성의 회장님이 이재용 회장님이시죠? 또 세계적인 조 단위의 억대 부자 일론 머스크. 자, 이분들 회사를 건립했습니다. 회사를 건립해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영업부, 뭐 기획부, 그다음에 뭐 기술부, 그다음에 뭐 과장, 이사, 전문 뭐 이렇게 전부 다 레벨이 있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가 현장에 나가서 물론 일론 머스크는 되게 이 삶의 철학이 되게 대단한 것 같아서 본인이 직접 다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위에서 있는 분들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돈을 번 거예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워린 버핏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자다가도 돈 버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너는 평생도록 노동의 수익만 얻을 것이다. 라는 어떤 저주 아닌 저주 같은 아주 유명한 얘기잖아요. 평생 노동. 평생 노동해서 벌어야 된다. 근데 워린 버핏이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이빨 벌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돈이 내가 벌지 않고 돈이 돈을 버는 구조의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이런 주식이나 건물주나 또는 회사 구조는 전부 다 단계 보상입니다. 제가 이 PM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면서 나는 다단계 보상을 받는구나. 이게 이런 식이구나.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시간이 모자랐어요. 돈 번이라고 애들을 너무 방치를 해뒀거든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저희 애들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항상 제가 그럽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엄마랑 밥 먹기. 엄마가 죽으면 그렇게 하지도 못하니까 니네들 조금이라도 저거 할 때 무조건 엄마한테 1시간씩 하루에 한 번 밥 먹는 시간 내어줄 거. 그리고 제가 못했던 거, 그동안 못했던 거, 강아지랑 산책하는 거 더 많이 하고 흙을 좀 밟고 다니자. 왜냐면 제가 걸어 다니지 못했던 적이 있어서 흙 밟고 걷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자꾸 걸으려고 해요. 시간만 있으면. 안 그러면 자꾸 누워 있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건물주나 또는 이런 다단계 보상들은 나와 같은 이런 프랜차이즈 지사장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거기에 소비 매출이 그리고 그분들이 일하는 시간이 제가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되게 불편하신 것 같은데 사실 깔고 들어가서 본질적으로 가면 그분들이 일하는 시간을 회장이 다 갖는 거예요. 건물주가 다 갖는 거예요. 그 건물주가 일일이 거기 들어가서 뭐 청소하고 다 하는 거 아니거든.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한 시간,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그 매출 이런 것들이 다 제 역사 시간에 제 삶의 시간으로 다 공유가 됩니다. 저는 그거를 깨닫는 지가 4년, 5년 걸렸어요. 몰랐었어요.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했다가.
노트가 PM 노트가 한 8건, 9건 됩니다. 끄적끄적 됐던 것들이. 그걸 보면서, 야, 진짜 멋지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예린이 유치원을 하면서 막상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 10만 원, 2만 원, 3만 원 받는 거 대단한 겁니다. 우리 미스터 류 사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이 보험 지사장이신데, 1억을 예치를 해두면, 뭐 이런 거 다 빼고, 소득세, 이제 이 세금 빼고 나면 월 17만 원 받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분이 IMM 되셨는데 100만 원 정도 다 오셨거든요. 그러면 17만 원, 20만 원이라고 하면 5배의 소득입니다. 매달. 자, 100만 원이 아니더라도 20만 원을 받아도 내가 1년 동안 1억을 은행에 예치한 이자를 소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연금소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네트워크를 하시면서 2만 원, 3만 원 받으시는 거 어디 가서 우리가 걸어가닐 때 500원짜리 저 주워본 적도 없거든요. 저 얼마 전에 10,000원 주웠어요. 10,000원. 진짜 인생의 최고였어요.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얼른 주웠거든요. 어차피 제가 안 주워가면 다른 사람이 주워갈 것 같아서 얼른 주워왔는데 최고였어요. 500원짜리 하나도 주워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제가 그냥 제가 고혈압, 당뇨, 암 좀 공부를 했고 그냥 그 단톡은 늘 하던 거고 전화 한번 몇 번 하고 그냥 사람들하고 수다 떠는 게 그게 일이었대요. 그래서 저한테 소득을 주시는 거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응? 근데 저 말고 진짜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지금 월 억대, 월 그냥 주 억씩 받으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PM에 너무 많으세요. 그분들은 식사도 안 하시고 미팅하러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그 억대까지 가신 거예요. 저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봐요. 그분들이. 당연히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하물며 직장도 열심히 하시는데 PM은 정말 너무 네트워크 비즈니스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면서도 나와의 약속을 요만큼도 안 지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하려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른다? 그 막연함.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알려드렸어요. 단톡 이용하셔라. 자, 그럼 두 번째. 네트워크의 본질은 유통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 밑에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복제 사업이에요. 근데 그 복제 사업은 어디로부터 복제 사업이냐? 시스템으로부터의 복제 사업이에요. 근데 그 시스템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제가 단톡에서 늘 말씀드렸지만 함께 누리는 비밀의 축복. 이게 어마무시합니까? 진짜. 제가 여러분들께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송도센터에서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장작불 원리.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스템은 성공자들이 많은 우여곡절과 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잘 되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잘 되네. 라고 아예 툴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막 헤맸던 그런 여정을 겪지 마시고 내 파트너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보호막 속에서 빨리 성장을 하시고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고 시간을 버셔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현대백화점에서 고기 값 보지 않고 한번 사서 드시는 그런 거 인생 한번 누려보고 싶지 않으세요? 된다니까. 저 맨날 제가 학원 학생들 가르쳤을 때 이게 이 네트워크는 저처럼 그런 걸 하면 스토리텔링이 안 돼요. 저는 사실 네트워크 하기 전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망했을 때 돈 1,000원도 없을 때 PM을 붙잡았어요. 과외를 잡지 않았어요. 과외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PM을 잡았던 이유는 PM이 과외보다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벌어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얘기해요. 저 정말 제자들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죄송해요. 요번에 제 아이들이 단톡에 안 들어왔었어요. 근데 남자 아들까지. 아들은 저랑 거의 뭐 5분 이상 얘기하면 싸우거든요. 진짜 부모 자식 시간인데 외수 시간처럼 5분 이상 얘기를 못해요. 근데 아들이 제가 매달 아들한테 100만 원씩을 줘요. 응? 차량 유지비를 하라고. PM 스티커 붙이고 다니면 되는데 젊은들이 그걸 안 붙이고 다녀요. 근데 PM은 꼬박꼬박 가져가서 먹어요.
제가 요번에도 여자친구랑 먹으라고 여자친구 어머님도 드리라고 PM을 3세트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녀석이 생전 같았으면 아마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엄마 저기 뭐야 얼마 전에 제 친구가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가르쳤던 그 친구들이 다 저희 학원에 다녔던 제 아들 같은 애들이에요. 다 자식 같은. 근데 이제 원장님은 보스라 그랬는데 진석이가 엄마 PM 어디서 들어봤다고 PM 사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그 녀석들은 원장님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래서 한마디 하고서 나중에 한번 보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어느 젊은 애들도 PM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톡에 들어오라 그랬어요. 들어와서 봐라. 엄마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것저것 할 거 생각하지 말고 PM 공부를 해. PM을 해봐. 그러면 인생의 모든 전반적인 거 마케팅부터 커뮤니케이션부터 너의 매너, 너의 상식까지 전부 다 네 건강까지 챙기는 최고의 직업을 얻는 거다. 난 너가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어차피 다 대학 졸업하고 지가 원하는 거 지금 다 하고 있는데 하다못해 지금 도마뱀이나 새들 뭐 도마뱀도 키워요. 새들도 키우고 한 이상한 뱀까지 키우고 쥐새끼까지 키웁니다. 근데 걔네들이 먹는 사료를 제가 가만히 봤는데 전부 다 영어 버전인데 다 비타민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다나 앵무새한테는 파워 칵테일을 먹이거든요. 지금 우리 사랑이한테도 지금 듀오까지 해가지고 다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식들하고 버클리 대학 다니는 제자한테까지도 PM 사업을 얘기를 해요. 어떤 미친 엄마가 자식한테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라고 다단계 하라고 하는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확신하니까. 어설픈 직장 다녀서 괜히 그렇게 해서 종노릇 하지 말고 너 여유롭게 여기서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없어요. 처음부터 돈 버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변곡장까지 올라가면서 갑자기 꺾이는 선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를 겪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시스템에 몸담으셔야 돼요. 그 시스템은 성공자들이 만들어 놓은 툴입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예은그룹에서 2026년에는 월 분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1박 2일 캠프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반기, 하반기 하루 정도는 저희가 으쌰으쌰 좀 재밌게 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 그래서 1일 코스로 하기로 결정을 놨고요. 조만간 공지가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1대1 밀착 과외였어요. 제가 한 반에 입시를 하면서 아이들 많이 또 가르쳐봤지만 여러 군중 속에서 알려드리는 거와 1대1 밀착을 해서 하나씩 가르쳐 드리는 거랑은 또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특히 온라인 비즈니스, 마이 비즈니스, 그 다음에 카톡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은 어르신들은 잘 못하세요. 그래서 신청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신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1대1 밀착을 해드려서 그걸 하나씩 4주 과정에 아니면 좀 길어지면 6주 과정으로 끝내서 이걸 알려드리고 그다음 모든 것은 전부 다 이 줌 방송에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알려드릴 겁니다. 하나씩. 그래서 제 소원은 여러분들이 한번 하셨으니까 실패라는 말이 아닌 함께 성장해서 내가 연금소득 100만 원, 200만 원 아니면 고정적으로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월 억대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 정도 80세까지 넘더라도 언제 어떻게 얼마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이 네트워크의 확장성으로 여러분들이 그 증인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전 되게 간절해요. 제가 성장하는 것보다 함께 하고 싶어요. 진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진짜 정말 잠 못 자가면서 생각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하루 왼종일 하나님 복음, 하나님 PM, 복음 PM밖에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하면 단톡? 제가 단톡을 할 때 그냥 단톡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사람들은 다들 외롭고 힘들어요. 그리고 다들 인정받기 싶어 하세요. 이분들은 사실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단톡에 쓸 때는 다른 단톡처럼 정보만 올리지 않아요.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나가겠지만. 근데 남는 분들끼리만 남아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그 단톡을 이용하셔라. 지렛대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돌을 갖다가 옮기려는데 못해요. 그러면 지렛대를 이용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하면 돌을 옮길 수 있거든요. 이게 지렛대의 원리인데 우리는 시간이 모든 경제와 시간과
여러분들의 아주 여태까지 열심히 살았던 그 삶에까지 다 공유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걸 느껴보세요. 그렇게 하기 위한 시스템이 첫 번째 단톡,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에 이 함께 모이는 이런 세미나, 1일 세미나. 왜 네트워커들이 맨날 모여가지고 교육하나 싶었어요. 왜 저런 짓을 왜 하지? 꼭 가야 되나? 처음에 몰랐을 땐 그런 교만을 떨었어요, 제가. 근데 필요해요. 아, 그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정통 네트워커들이 그렇게 만들어놨던 이유가 있더라. 라는 것을 제가 돌아서 4년, 5년 만에 알았다니까요. 맞더라고요.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좀 시대가 좀 빠르니까 AI 도구 이용하면 더 좋은 거고요. 어제도 밤새 새벽 4시까지 혼자 AI 가지고 놀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걸 마케팅 도구로 쓸까? 전 맨날 그 생각밖에 안 해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그런 게. 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눈이 간지러서 장작불 이론인데 이게 인간관계들도 그렇고 우리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은 있는데 잘 안 돼요.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동기부여를 받으셔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아주 강력한 비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희한하게 나 혼자 있으면 설명회 갔을 때는 그래도 잠깐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라는 생각했다가 딱 돌아서는 순간 집에 오면 현실로 딱 맞춰서 열심히 하는 생각 자체가 안 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께 단톡 이용하세요. 자꾸 드러내세요. 라고 하는데 그분도 말씀드렸을 때 뿐이에요. 안 하세요. 만약에 이게 회사였다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자, 여하튼 이렇게 모이면 막 뜨거워지는 것 같다가 흩어지면 왜 순식간에 식어버릴까? 그거에 대한 이론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제가 이 PM을 하면서 과학도 찾아보고요. 양자물리학도 찾아보고 인간관계로 지금 요즘은 데일리의 카네기 인간관계론 그걸 시켜가지고 한 3권을 시켜서 지금 보고 있는데 또 심리학 책도 엄청 봅니다. 그러니 내 공부가 돼요. 다. 이게 얼마나 제가 부자가 됩니까? 저 정말 부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론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처음엔 진짜 세상을 뜨겁게 달굴 것처럼 열정으로 막 시작했다가 혼자서 막 싸우다 보니까 어느새 그 불씨가 막 흐트러져가지고 사그러들고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한번 찾아봤더니 장작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는 거죠. 장작, 활활 타오르는 장작. 이 장작이 불에서 딱 활활 타오르던 장작도 불 속에서 딱 떨어져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순식간에 꺼져버리고 식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주변에 다시 그런 열기가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게 딱 나 혼자만 하는 의식하고 그 다음에 함께하는 의식이 이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잘 한번 이제 상상을 또 하면서 들어보세요. 자, 이런 현상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장작벌레 우리 김진희 그룹장님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오늘 핸드폰이 없어져가지고 자료가 다 없어져서 아까 막 그냥 찾아가지고 메일에서 찾아가지고 캡처해서 지금 조각조각으로 지금 했는데 장작벌 이론입니다. 거기 보면 장작처럼 함께 모일 때 큰 에너지를 내지만 흩어지면 열정이 빠르게 식는다는 원리가 실제로 있더라고요. 찾아냈습니다. 이게 장작불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은 장작과도 같대요. 우리 인간은 장작과도 같아서 혼자일 때보다 함께 할 때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큰 에너지를 만들어낸대요. 실제로 저희가 살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되게 열정녀라는 거 인정하세요? 제 옆에 있으면 좀 열정이 생기지 않으시나요? 착각이었나? 네, 열정 있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넘쳐서 다 나눠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게 찾아보니까 물리학의 원리더라고요. 1 더하기 1은 1이 아니라 이 장작불이 모이면 너무 큰 불이 돼버리니까 1 더하기 1이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다라는 물리학의 원리더라고요. 이렇게 각자의 열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증폭이 되면서 혼자 할 때보다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온도를 만들어낸다는 거. 이것이 바로 물리학에서 시스템의 법칙이라는 게, 에너지의 법칙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에서 말하는 이 발열 현상과 같은 그런 가까운 원리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효과가 생긴다는 거. 근데 그럴 때만
강력한 시스템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한번 해볼게요. 그런 게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의 힘은 과연 어디다가 영향을 미칠까? 어? 제가 중요한 전제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자,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젖은 장작이 탈까요, 안 탈까요? 활활 타오르는 이 막 불구덩이에 젖은 장작을 하나 딱 넣었어요. 그럼 젖은 장작은 탈까요, 안 탈까요? 안 타요. 안 타요. 근데 불길이 너무 나면 젖은 장작이 말라서 나중에 탄대요. 오. 자, 젖은 장작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네트워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시고, 그리고 하다가 말다가 꺼지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게 부정적이시기도 하고, 또 뭐라 그래야 되나, 왜 혼자만 저거 하시려는 독고다이 같은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젖은 장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젖은 장작도 이 커다란 불 속에다 집어넣어버리면 그 젖은 장작이 결국 말라서 그것도 탄다 이거죠. 자, 이 타오르는 에너지가 도대체 어떻게 전달이 될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정보와 에너지의 차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김준희 국장님이 제가 지금 만든 거예요. 거기 있는 이모티콘이 저예요. 저렇게 예뻤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저렇게 만들어 봤어요. 자, 의심 많고 부정적인 이런 신규 파트너님들, 이런 분들은 젖은 장작과도 같대요. 근데 절대 혼자서는 불을 태울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거대한 불길, 그것을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여기 안에 던져져 버리면 주변의 열기로 순식간에 말라서 함께 타오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태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태워요? 그죠? 내가 나를 태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거대한 불길 속에서 던져 넣어보시라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시스템의 화력입니다. 젖은 장작도 태워버리는 시스템의 화력.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있대요. 여러분이 제가 예전에는 콘서트를 엄청 다녔어요. 제가 과외를 했을 때 연예인분들, 자녀분들을 제가 많이 다녀서 이 뮤지컬, 그 다음에 뭐 이승철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가수들, 뭐 지금 되게 인어 아가씨로 나왔던 전지현, 안 본 사람들이 없어요, 연예인들을. 그래서 이 콘서트 티켓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선물로. 그래서 제가 콘서트를 무료로 다녔던 적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일산에서 이승철 콘서트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제가 아주 발광을 했어요. 발광을 해서 옷이 다 찢어져가지고 왔는데, TV에서 이 콘서트 현장에 봤을 때 젊은 애들이 소리를 지르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근데 제가 막상 이승철 콘서트를 가서 스탠드로 해가지고 열광하는 그 콘서트를 봤더니, 어머, 그 애새끼들처럼 제가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디건 새 거 사가지고 입고 갔는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치마가 다 찢어져가지고 있어요. 진짜로. 와,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현장에 대한 이 열정은 어느 누구도 못하는구나. 제가 옆에서 그때 제가 서서 난리를 쳤더니 옆에 점잖게 앉아 계시는 아저씨가 제발 시끄러우니까 앉아서 하라고, 그래서 앉아서 하는 여기 콘서트가 아니에요. 사장님, 그러면 선생님이 저쪽으로 옆으로 가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럼 다른 데 같았으면 기분 나빠할 텐데 그 사람만 앉아있고 다른 사람은 다 서 있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쓰더라고. 제가 그걸 봤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 정보나, 예, 지금 우리 김진희 원장님께서 또 보내주시네요. 이 정보나 이런 열정에 대한 에너지는 제가 그날 1월 3일 날 말씀드렸지만 정보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로 얼마든지 보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정은 와이파이로 절대 보내지지 않아요. 그쵸? 에너지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죠. 에너지는 온라인이 다 담아내지 못한다는 거. 강의를 듣는 것과 그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찬 이런 강연장에서 직접 가서 앉아있는 것, 이건 확실히 틀리다라는 걸 저는 콘서트에서도 알았습니다. 심장을 두근 이렇게 더 떨리게 만들고 온몸의 열광에 차서 그 여운이 가시지 않는 것 같은 이런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전염되는 에너지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게 무슨 과학적인 근거가 있냐? 네, 있어요. 찾아보니까. 미러 뉴런이라고 해서 거울 뉴런이라는 과학적인 원리가 있더라고요. 우리 뇌에는
거울처럼 상대방의 행동을, 감정을 그대로 따라하는 신경세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주변 사람의 어떤 그 확신에 찬 눈빛, 또 저같이 미친 애처럼 열정적인 목소리,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태도를 그대로 복사해서 내 안에 불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분들의 성공 습관을 복제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습니다. 리더의 역할을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봤더니 리더는 열정의 관리입니다. 리더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이런 지식이나 정보를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찐 리더는 이런 우리 파트너분들이 사업을 하시고자 하셨던 분들이 그 열정이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그분들을 계속 독려해서 불이 꺼지지 않는 곳으로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시스템 안에 머물게 하는 그 열정의 관리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우리 각자도 자기의 불을 지키고 지켜나갈 책임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뜨겁게, 어떻게 하면 더 뜨겁게 꺼지지 않게. 중꺾마, 누가 말했지? 중꺾마가 갑자기 생각나요. 꺾이지 않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쵸?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하지만 이렇게 더 뜨겁게 여러분들의 내 안에 있는 불을 키우는 방법 3가지 핵심 행동. 막연하게지만 그 막연함을 없애시고 그 열정을 꺼지지 않게 불을 키우는 방법 첫 번째 제가 지금 여기다 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3가지 핵심 행동이 있어요. 자, 불을 키우는 3단계. 첫 번째, 나부터 지킨다 그 불을. 2번째, 함께 만든다. 3번째, 새 장작을 넣는다. 자, 불이 다 꺼지도록 장작이 다 타버리면 새 장작을 넣어주셔야 그 불길이 꺼지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 불을 지키는 방법 첫 번째, 나부터 지킨다. 나부터 불씨 지키고요. 2번째, 함께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째, 새 장작을 넣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혼자 있으면 불길이 금방 식어버려요. 그래서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리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되는 거죠. 함께 하면 무엇이든지 다 태울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스템이란 불길 속의 시스템이 젖은 장작까지 전부 다 알아서 해결해서 전부 다 태워버립니다. 3번째는 열정은 오직 현장에서만 되는데 이 현장에서 올 때 혼자만 느끼지 마시고 새로운 나의 파트너, 같이 함께할 누군가를 모시고 오세요. 그러면 그분은 팀이 확장이 됩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이기도 해요. 시스템 안에 있는 건 여러분의 이 사업적인 생존이 되는 문제이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의 자리는 어디 있는지 혹시 불 밖에서 그저 이렇게 따뜻하게 온기만 이렇게 손 비벼가면서 쬐고 계시는 구경꾼은 아니신지 아니면 불의 가장 그 뜨거운 중심에서 활활 타오른 장작 그 자체가 되시려는 거 하시는 건지 전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말빨이 아니에요. 제품이 흐르고 정보가 흐르고 사람이 흐르고 에너지가 흐르는 구조.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길 속에 있는 시스템은 그 생존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정의 진원지 속으로 들어오시면 굳이 계단을 타고 30층, 40층 올라가면서 건물이 어떠네, 계단의 폭이 어떠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네 라는 말씀하지 마시고 1층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딱 누르면 30층까지 올라가는 그 시스템 안에 계시면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네트워크가 돈이 된다라고 하는 건 다 개구라예요. 물론 운빨이 저같이 운이 좋아서 3개월 만에 뭐 월천댁이 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오토십 하나만으로. 그때는 저는 말만 하면 전부 다 저는 인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인맥 없이 했어요. 딱 3분한테. 기하급수적으로 어디 가기만 하면 PM 얘기만 했으니까. 전화로도 PM 얘기만 해요. 단톡을 이용해서 1280명을 만들었습니다. 미팅 한 번 없이. 그러니까 제가 성공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펼치셔야 될지 제 2탄은 이제 3탄, 4탄 이런 것들은 금요일 날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겁니다. 많이 돌아왔습니다. 많이 돌아왔고 여러분들께 전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한테 너무 귀중해요. 왜냐하면 저 정말 너무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인제는 같이 누리면서 살고 싶어요. 제가 누려보니까 '아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구나.'라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저의 지금 뭐 보여지는 상황들은 제가 뭐 26억 이나 뭐 해서 지금 망하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PM으로 일어났습니다. 진짜로. 뭐 사재기 한번 해본 적이 없이. 외려 제품이 없어서 못 먹을 정도가 많아요. 소비자분들 갖다 드리고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어느 순간 제가 먹고 싶었던 액티바이즈가 쌓여 있어서 마음대로 지금 베트남에 막 착착착착 보내기도 하고요. 이런 순간까지 오더라고요. 그 변곡점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시고 제가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리더가 리더를 낳고 리더가 리더를 낳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사실 미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함께 하실 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기꺼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함께 성장하고 인생 후반부에 같이 여행 다니면서 요거에 대한 네트워크의 그런 다단계가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올바른 문화, 그리고 올바른 누림, 그리고 이 보물섬 같은 이 보물섬에서의 느끼는 그 환희, 이런 것들을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늘 좋을 수만은 없어요. 하루 24시간 안에서도 단맛, 쓴맛, 뭐 짠맛 다 봅니다. 행복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24시간 행복할 수 없는 거와 똑같은 것처럼. PM 비즈니스는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내가 성장하고 내면이 성장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으십니다. 제대로만 하신다라면. 제가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삶의 질이 틀려지고 생각의 차이가 틀려져요. 깊이와 높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막연한 여러분들의 사업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면 언제든지 달려갈 것이고요.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버리지가 뭐고 타임 레버리지가 뭔지 하나부터 또 다시 알려드릴 거고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 준방송 최대한 이용해 주시고 적어도 한 2-3분 전에는 함께 뭐 부득이 일이 있으시면 안 되겠지만 이것도 내 하나의 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직장 출근하시고 퇴근하시는 거 아니니 조금의 시간을 할애하셔서 지금 당장 이렇게 해 놓으시면 어느 정도의 변곡점이 올라가는 코스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 정말 그래요. 이건 10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끝까지 생존하시고 저와 같이 함께 누리는 축복의 비밀 우분투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손을 꼭 잡고 갈 것이니까 여러분이 손만 놓지 않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제가 단톡에 올려드리는 그 영상 같은 것들 그런 걸 다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도움이 안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 필요한 것들이라서 제가 올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심창현 우리 사장님께서 또 자리를 내어주셔서 제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자, 10시입니다. 너무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은 액티바이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